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어린 시절 TV에서 자주 보셨죠? 만화 엄마 찾아 산만리의 주제곡입니다. 자, 돈을 벌러 나간 엄마를 찾아다니는 9살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운전자들이 때 아닌 요소수 찾아 산만리라고 하죠. 네, 맞아요.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에 이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요. 예, 이 중국의 수출 제한 여파로 인해서 2주 전까지 좀 8,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던 이 프리미엄 요소수의 네. 가격이 5배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자칫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네요. 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건 연결돼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양주 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전철 7호선 고읍 옥정 구간 조기 개통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부에서 늑장 행정으로 사업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두천 광암동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와 가족 등 9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확진자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해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권 강화와 집행부 견제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태아의 태반과 탯줄을 봉인하는 조선 왕실 태실 세기가 나란히 경기도 광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태실 세기가 나란히 발견된 건 국내 최초 사례로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양주 신도시 주민들의 염원인 7호선 연장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는 2025년 7호선이 양주 고읍까지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다만 고읍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옥정 신도시의 주민들은 이 7호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고읍에서 옥정 구간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은 양주시가 사업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양주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역철도 도봉산 포천 노선은 7호선 도봉산역에서 포천까지 이르는 34.4km 구간입니다. 이 중 도봉산역에서 탑성역 구간, 탑성역에서 양주 고읍지구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가 늑장 행정이라고 지적하는 구간은 고읍지구에서 옥정까지 4km 구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이 구간 건설에 필요한 예산 2,700억여 원을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착공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읍에서 옥정까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빨리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또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서 빨리 이 대기를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우리 시가 사업 시행을 지금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은 지금이라도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고읍옥정 구간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반박 자료를 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옥정 포천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는 또 고읍옥정 구간 건설 예산이 마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업비 부담 조치가 LH로 정해져 앞으로 진행될 행정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옥정 포천 노선에 대한 기본 계획 고시가 난 후에야 고읍옥정 구간에 대한 분리 발주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기본 계획 고시가 늦어지면 분리 발주 역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총선 당시 여야 후보들은 고읍옥정 구간 조기 개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옥정이나 양주 신도시 시민들의 염원인 조기 개통에 전력을 다하고 조기 개통 이후에 포천이나 인근의 수요를 보아서 복선 전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하지만 현재로선 고읍옥정 구간이 정확히 언제쯤 개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분들은 다 7호선이 거기 들어오는 걸로 알고 분양받고 입주를 했다고요.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까 장거리까지만 들어오고 여기는 그 다음은 언제 될지 모른다. 막연하다. 자기들은 완전히 사기당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러는 거죠.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전철 7호선 고읍 옥정 중앙역 구간 사업의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곳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협의회 안기영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시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예, 광역철도 도봉산 포천선의 고읍에서 옥정 구간 문제를 제기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제기하게 된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에 이 사업 예산을 LH에서 분담하도록 결정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경기도와 함께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제 기본계획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고읍에서 옥정 구간 이 4km를 전체 사업 중에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좀 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상 2019년에 예산이 마련됐는데 왜 사업에 진전이 없었을까? 이 점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지나도록 지금 이걸 추진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분히 이걸 뭐 전체적인 선거 일정에 맞추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의혹이 불거지자 양주시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고읍에서 옥정 구간 사업이 이행 중이라는 건데 행정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배정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 양주시가 제 주장에 대해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옥정 포천 구간 사업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고읍 우리 양주 옥정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그 고읍에서 옥정 구간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을 했는데 자꾸 옥정에서 포천 구간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문서답이고요. 제가 문제 제기한 고읍에서 옥정 구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말씀을 해야죠. 네, 무엇보다 지금 이 사안을 가장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을 사람들은 옥정 신도시 주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주시가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그동안 2년 동안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을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다든지 아니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고읍 옥정 구간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옥정 신도시 입주자 대표라든지 또 우리 양주시에서도 이렇게 참여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빨리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고읍 옥정 구간 개통을 2025년 7호선 사업과 함께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안기영 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 광암동의 한 정신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현재까지 71명이 확진됐고 가족과 지인 등 2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확진자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인 남성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확진자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을 완료해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접촉자들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3명 발생하면서 전날보다 26명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동두천시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44명, 양주 17명, 포천과 연천 각각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7.7%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중증 환자 병상은 100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1.3%로 전날보다 2.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자치권 강화와 집행부 견제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염종현 의원은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30년 만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인사권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사무처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사무처 운영을 위해 2, 3급 실국장급 조직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아의 태반과 탯줄을 봉인하는 조선 왕실 태실이 경기도에서 3기가 나란히 발견됐습니다. 경기문화재연구원은 광주시 퇴촌면 한 야산에서 발굴 작업을 실시한 결과 태실 3기가 나란히 조성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선 왕실 태실 3기가 나란히 발견된 건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도는 이번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태실 소재 추정지 발굴 작업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치분권 혁신토론회 및 지역지방분권 우수활동 발표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새로운 지방분권 2.0 시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우수활동 발표회에서는 황대호 의원과 윤용석 의원이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과 조례 제정 등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와 함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와 의원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실천 과제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역 중심 사회,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거버넌스 자치분권의 원리를 알아보고 지역 혁신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원이 경기도의 공익 처분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일산대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2부는 3일 일산대교 측이 낸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일산대교 측은 일산대교에 대한 우선 사업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다만 경기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 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일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을 일산대교 측에 통지했습니다. 한편 법원 결정 이후 김포시 역시 법원의 인용 결정은 존중하지만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 12만여 명이며 1인당 5만 원씩 지원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원금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본인이나 보호자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